104페이지 나가봅시다. 페이지 104. 오늘 수업은 지구의 뭐래? 지구의 뭐래? 기후? 기후변화. 지구의 기후변화가 오늘의 수업 내용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수업 배운 내용은 지구의 기후변화의 원인에 대해서 배우겠지? 재밌겠다. 재밌겠어? 네. 그래서 그 원인과 원인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자료가 주어지게 되면 그 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좀 익히자라는 내용입니다. 네. 참고로 거기 보게 되면 104페이지 왼쪽에 최근 50년 동안 지구 기후변화의 현황이 나와 있어요. 최근 50년간 기후의 현황 어떻게? 온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치, 전체적으로 50년간 기후의 현황은 평균 기온이 점점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올라가는. 많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 평균 기온을 상승시키는 원인은 다들 아시죠? 대기 중에 뭔 농도 증가 때문이야? 대기 중 온실가스, 주범인 이산화탄소죠. CO2 농도 증가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평균 기온이 상승하다 보니까 해수면 어떻게 돼요? 높아져요. 해수면 상승 일어났고, 그리고 빙하의 면적은 어떻게 된대요? 줄어요. 빙하 면적 감소 및 빙하의 이동 속도가 뭐했다? 증가. 빨라졌다. 이런 일들이 50년간 쭉 벌어졌대. 뭐 나아가서 바닷물의 산성도는 어떻게 될까? 바닷물의 산성도는 어떻게 됐다? 높아져요. 자, 이산화탄소가 공기 중에 많으면 많은 이산화탄소가 바닷물에 또 많이 어떻게 되겠니? 들어가요. 녹아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면 탄산이온으로 녹아 들어가게 될 거고요. 네. 그래서 바닷물의 산성도는 높아졌다. 하지만 선생님, 물 온도가 증가하면은 그거 기체가 잘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어우, 예리한데? 오케이. 해수의 산성도 증가. 일단은 산성도는 증가했다. 가로 열고, 산성도 증가하면 우리 고등학교 2학년이니까 pH 값은 어떻게 돼요? 낮아져요. 감소한 거예요. 산성도 증가는 pH 값 감소를 의미합니다. 네. pH는 작을수록 산성도가 높다는 뜻이지. 민철이가 질문, 예리한 질문. 해수의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용존 기체량은 어떻게 돼요? 적어져요. 적어지는데 그 효과보다는 뭔 효과가 더 크다는 뜻이겠니? 녹아 아니. 들어가는 CO2의 상승률이 더 높았다는 얘기가 되겠지. 좋은 질문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향후 최근 50년간의 기후 변화가 이렇게 일어났다라는 거는 기본 상식적으로 알아두고, 오늘 정리할 내용은 이거예요. 정리할 내용은 지구의 기후 변화를 유발시키는 원인에 대해서 일단 정리를 할 겁니다. 알겠죠? 크게 분류를 할 거예요. 지구 기후 변화의 원인은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으로 일단 구분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 시스템을 기준으로 지구계 시스템의 외부적 요인, 외적 요인과 지구계 시스템의 내부적 요인으로 구분을 할 거다라는 얘기고요. 첫 번째가 그래서 외적 요인, 두 번째가 내적 요인으로 구분을 할 건데, 정리하자면 일단은 이겁니다. 지구 외적 요인, 쉽게 얘기해서 우주에서 영향을 받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천체의 움직임,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외적 요인에는 네 가지를 언급할 거예요. 앞 글자만 먼저 쓸게. 세, 경, 이, 태. 세경이 태. 얘가 네 가지 요인이다.
앞글자만 썼어요. 통합과학 시간에도 나오지 않았나? 고1 통합과학 시간에도 나왔잖아. 나왔는데 세심하게 나오진 않고 원인이 이런 게 있다 정도는 나왔었어요. 앞에 세자는 무슨 운동의 요인이라는 뜻일까? 세차 운동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저 그렇죠. 두 번째 경은 지구의 경사각 변화. 이는 지구 이심률 변화. 태는 태양 활동 변화. 이 네 가지가 큰 외적 요인에 해당됩니다. 세경이태, 세차 운동, 경사각 변화, 이심률 변화, 태양 운동. 알겠죠? 네. 그 다음에 내적 요인. 좀 이따가 살펴볼 거고요. 내적 요인에는 뭐가 있냐? 지구계 시스템 내에서의 일어나는 변화 때문에 결과적으로 기후에 영향을 주는 내적 요인에는 뭐가 있냐? 뭐 생각나는 거, 화산 활동 이런 거 있겠죠? 그 다음에 대규모 산림 파괴 이런 거 있을 거고요. 그지? 그 다음에 빙하 면적의 변화. 그리고 이거. 지구의 판의 운동에 의해서 수륙 분포의 변화. 판 운동에 의한 수륙 분포 변화 등. 뭐 추가적으로 내적 요인 더 쓸 수 있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 변화 매우 중요하죠. 그것도 내적 요인에 해당된다. CO2 농도. 일단은 기후 변화의 이제 내적 요인, 외적 요인으로 구분을 이렇게 크게 해갖고 어떤 것들이 내적 요인이고 외적 요인인지 판가를 할 수 있고요. 디테일하게 들어가요. 세차 운동 뭔지 아세요? 첫 번째 외적 요인부터 이제 하고 들어갈 겁니다. 세차 운동. 일단 순서를 세경이태라고 쓴 이유가 내 나름대로는 책에도 뭐 순서가 그렇게 돼 있긴 했는데 나름대로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순서대로 쓴 거예요. 태양 활동을 일단 제일 빼놓고 우리가 태양 활동은 쉽게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세차 운동 경사각 변화, 이심률 변화에서 세차 운동은요 일단 주기가 반복되는데 이 세차 운동이 반복되는데 주기가 약 26,000년 주기야. 대략 26,000년 주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경사각 변화는 주기가 약 41,000년. 이심률 변화는 약 10만 년. 주기가 점점 커지게끔 쓴 거예요. 태양 활동 변화는 뭐 여기에는 낄 수도 없을 정도로 얘는 약 11년? 흑점수 변화 있잖아. 태양의 극대기. 그지? 약 11년 주기로 일어나는 거. 자, 이런 순서로 일어나게 되는데 일단 세차 운동이 뭐냐? 한번 보자. 세차 운동. 세차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지구의 자전축이 빙글빙글 도는 현상을 얘기해. 자전축이 바뀌는 현상. 세차 운동을 설명할 때 많은 예로서 설명의 주 예로서 뭘 설명하냐면 뭘 가지고 설명하냐면 팽이 가지고 설명해. 그래서 팽이를 돌리면 팽이가 꼿꼿하게 서가지고 돌잖아. 축을 속도가 빠를 때는. 근데 그거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팽이의 속도가 점점 좀 느려지면 회전 속도가 느려지면 막 도는데 축 자체가 어떻게 돼? 빙글빙글 이렇게 돈다고. 그러니까 도는 속도는 계속 빠르게 유지가 되는데 축 자체가 빙빙 이렇게 도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이거를 세차 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구가 자전축을 기준으로 지구가 이렇게 자전을 하잖아.
그지? 이렇게 자전하는데 축 자체가 이렇게 도는 걸 세차 운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도는데 한 바퀴 돌아서 원위치까지 오는데 약 몇 년 걸린다는 뜻이야. 26,000년 걸린다는 얘기야. 그러면 반 잘라서 13,000년 지나면 지금 현재 지구의 자전축이 이렇다고 쳐요. 이 상태로 지구가 돌고 있다고 쳐. 그러면 13,000년 후면 이렇게 되겠지. 축이 이렇게 반대편으로 바뀌게 된다는 뜻이고, 그 상태에서 또 13,000년 지나면 돌아서 현재처럼 원위치로 돌아오게 된다. 이렇게 돌아다니는 현상을 세차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 세차운동이 지구의 기후변화에 어떤 왜 영향을 미치냐면, 보세요. 태양이 현재 여기 있다고 쳐요. 근데 얘들아, 지구가 태양 주변을 공전할 때 완벽하게 원 궤도의 공전 궤도를 갖고 공전하나요? 아니죠. 알고 계세요? 우리가 흔히 표현할 때 태양이 있고 지구가 이렇게 돈다고 치잖아. 타원형은 근데 원운동이라고 우리가 설명을 하지만 일반적으로 설명을 할 때는 실제로는 무슨 운동이야? 타원 운동을 한단 말이야. 타원 운동. 그러니까 타원 궤도로 공전 궤도를 가지고 있는데 태양이 여기 있고 지구의 공전 궤도가 이렇게 타원 궤도로 돈다고 치자. 타원 궤도로 돈다고 쳐요. 알겠죠? 이건 케플러의 1법칙, 2법칙, 3법칙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내용을 그래도 한 번쯤은 보자. 타원에는 반드시 초점이 몇 군데가 있어요. 타원이라는 개념 자체에서 초점은 두 군데가 있어요. 알겠지? 알아 몰라? 이거 기아에서 나온 거. 뭐 기하에서 나온 것은 어쨌든 간에 기아 안 했는데. 놀라게 타원은 어떻게 그리는지는 알지? 초점 두 개죠. 여기 뭐 이렇게 앞점 핀 박아가지고 그지? 두 군데에다가 실을 연결을 해. 근데 약간 팽팽하지 않게 느슨하게 실을 연결을 해. 뭐 실을 느슨하게 연결해서 딱 당겼더니만 실이 뭐 이렇게 당겨진다고 치자. 이 상태에서 돌려버리는 거야. 그래 타원이 돼. 이렇게 돌리면 실이 이렇게. 그러면 이 타원의 개념은 뭐냐면 두 초점에서 타원 궤적의 어느 지점이든지 간에 거리는 다 뭐하라는 얘기야. 요 거리와 요 거리 합은 더한 값은 어때야 된다는 얘기야.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실 가지고 돌려버렸으니까. 그게 타원입니다. 아시겠죠? 이랬을 때 우리는 요 지점과 요 지점을 이 타원에 뭐라 그래? 초점이라고 얘기를 해. 타원 궤도를 도는데 태양은 어디에 있냐면 아무 곳에나 태양이 있는 게 아니라 케플러라고 하는 이제 수학자가 밝혀낸 거예요. 그게 케플러의 1법칙, 2법칙, 3법칙에 있는데 지구뿐만이 아니라 천체의 운동은 원운동이 아니다. 타원 궤도의 운동이다. 이때 어떤 타원을 그려야 되느냐? 그 행성이 돌고 있는 궤적을 그리고 있는 타원의 초점 두 군데 중에서 반드시 한 초점에 뭐가 위치해 있다? 태양이 위치해 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태양은 내가 그림을 여기다 그렸을 때 여기가 이 타원 궤적의 초점의 한 지점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되고요. 지구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현재 그림에서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을 하는데 명칭은 좀 알아둬야 되겠지. 태양이 여기 있다면 요 지점이 태양에서 전체 타원 궤도에서 태양에 가장 뭐한 것이야? 근접한 가까운 곳이지. 그 근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요 지점을 우리는 무슨 점이라고 표현해요? 근일점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근일점. 근접한. 태양 일자. 태양에 근접한 지점이란 뜻이야. 그러면 반대로 지금 여기 요 지점 표현한 요 지점은 타원 궤적에서 태양으로부터 가장 뭐한 곳이야? 먼 곳이죠. 그래서 요 지점의 명칭을 뭐라 그래? 원일점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멀 원자를 쓴 거예요. 태양 일자. 태양에서 가장 먼 지점이란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상식. 우리 지구과학 시간에 지금 설명에는 나오진 않지만 이건 상식이니까 알아도 지구가 공전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구의 공전 속도가 일정하지 않아요. 어디서 빠른지 아시나요? 근일점. 그러니까 태양의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속력은 빨라져. 그거는 중력하고 관련돼 있어. 중력하고. 가까우면 태양 중력의 세기가 어떻게 돼? 세지게 되겠지? 그래서 속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력하고 관련돼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원일점에서 돌고 근일점을 지나서 원일점, 이게 한 바퀴 돌면 지구 시간 기준으로 이게 며칠이야? 360. 한 바퀴 돌면 1년 365일이에요. 아시겠죠? 1년이란 뜻이에요. 현재 태양이 여기 있고 근일점이 여기다가 내가 그려놨고요. 원일점을 여기다 그려놨는데 책에는 지금 반대로 그려졌을 거예요. 상관없습니다. 태양을 책 보면 여기다 그려놨나? 여기 초점에다 그려져 있나? 아마 그럴 거예요. 상관없어요. 그림은 어떻게 제시되는지 출제자 마음이겠지? 그지? 그러니까 암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현재 지구의 자전축 자체는 이렇게 서 있질 않습니다. 기울어져 있단 말이야. 이렇게. 현재 그림이 이렇게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어. 아시겠죠?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이거는 이해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현재 이 모습이야. 이때 여러분들 보세요. 지구의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라고 그렸고요. 태양이 이쪽, 그림상 이쪽에 있다고 쳐봐. 알겠니? 그러면 많은 부분에서 보자마자 이거는 뭘 알아내야 되냐면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을 때 지구의 여기가 뭐야? 지금 요 선이 뭐야? 적도가 되겠지. 지구의 위도 0도인 적도 지점이란 말이야. 그리고 빗금친 여기를 우리는 무슨 방구라고 얘기를 해? 북방구라고 얘기를 한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지. 이때 태양이 여기 있을 때 햇빛이 쫙 지구를 향해서 온다고 상상을 했을 때 지구의 북방구와 남방구 중에서 이 햇빛을 정면으로 받는 곳은 북방구야, 남방구야? 북방구지? 북방구 여기 지점이 정면으로 지금 받고 있는 거잖아. 그지? 뭘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현재 태양이 여기 있고 지구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자전축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 북방구의 계절이 뭐란 얘기야 지금? 여름이란 뜻이에요. 아시겠죠? 태양빛을 정면으로 받는 곳이 북방구일 때 북방구의 계절이 여름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북방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현재 이 그림에서는 원일점에서 우리나라의 계절은 뭔 상태다? 여름이야. 알겠니? 그러다가 돌아서 여기 갔어. 그럼 여기서는 정면으로 햇빛을 받는 곳이 북방구에 존재해 있어? 남방구에 존재해 있어? 정면으로 받는 곳이 지금 남방구지. 이해되시죠? 적도 딱 잘랐을 때 여기가 북방구인데 정면으로 받는 곳이 지금 남방구잖아. 남방구가 여름이란 뜻이에요. 그럼 북방구는 뭐란 얘기야? 겨울이란 뜻입니다. 현재 여기 지점이 겨울. 이해되시죠? 민찬이 이해되니?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돌 때 그러면 지구가 이쯤을 지나가고 있을 때 계절은 뭐야? 여름 다음에 공전궤도에서 지구의 공전 방향은 이 방향으로 돈다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가 여름이면 여기 당연히 뭐겠니? 가을. 그지? 그리고 여기가 겨울이고 여기를 자전축 이 상태로 돌고 있을 때 여기가 뭐야? 봄. 이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되셨죠? 됐니? 그리고 여름이다라는 게 판가름 됐을 때 일단 여름이잖아. 계절상 그냥 여름이라고. 그러면 여름은 더운 계절이잖아. 1년 중에서 온도가 가장 뭐한 계절이야? 높은 계절일 거고. 겨울이야. 우리나라 기준입니다. 항상. 우리나라 여기 왔을 때, 지구가 여기 왔을 때 우리나라는 겨울이야. 1년 중에서 기온이 가장 뭐 할 때야? 낮을 때겠지. 뭐 이건 변함없는 사실이잖아. 이해되시죠? 그런데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이 생각을 한다. 여름이라는 게 정해졌긴 했는데 거리가 지금 뭐해? 멀지. 원일점에서 지금 여름이잖아. 그러면 원일점에 의한 효과가 나타날 거 아니야? 아시겠어요? 일단 여름은 확실해. 1년 중에서 기온이 온도가 가장 높아. 근데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머네. 그러면 좀 선선한 여름이야? 뜨거운 여름이야? 약간 선선한 여름. 개념상으로. 알겠니? 그래서 현재는 우리나라 여름은 그렇게 온도가 높은 여름은 아니다. 이런 뜻이야. 개념상. 그리고 올해 겨울. 추워. 계절상 겨울은 팩트야. 근데 태양으로부터 거리가 어때? 가깝잖아. 그지? 그러면 좀 따뜻한 겨울이야? 추운 겨울이야? 따뜻한 겨울이야. 그러면 현재
이렇게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고 이 상태로 공전을 하고 있을 때 여름은 무슨 여름이고 선선한 여름이고 겨울은 따뜻한 겨울이다. 그러면 1년 동안의 여름과 겨울의 최고 온도와 최저 온도의 온도차, 그걸 우리 연교차라고 얘기를 해요. 1년 동안에 나타나는 온도차. 연교차는 현재 커 작아. 연교차는 작다. 아시겠어요? 이게 현재거든요. 현재 원일점 여름 가로 열고 선선한 여름. 개념상 여러분들 빠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근일점 겨울. 가까운 곳에서 겨울. 그러면 따뜻한 겨울이란 뜻으로서 고래 요거를 정리하자면 연교차는 크다 작다. 작은 상태다. 1년 동안의 연교차는 작다. 알겠니? 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세차 운동이 일어나. 세차 운동에 대한 효과를 이제 볼 거예요. 세차 운동이 일어나면 자전축의 방향이 어떻게 된다고? 바뀌게 된다고. 그래서 현재 그림으로부터 13,000년이 지났다고 치자. 세차 운동의 주기는 26,000년이니까 이거의 절반, 13,000년 후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13,000년 후가 되면 자전축이 현재 이 위치에서 어떻게 돼? 정반대로 바뀌어 있어야 되겠지. 인찬 이해되죠? 이렇게 자전축이 바뀌게 된다. 아시겠죠? 그러면 자전축이 이렇게 되면 절반 잘라서 이때는 이 빗금친 여기가 뭐가 돼? 북반구가 될 거고요. 정면으로 태양을 받는 곳이 여기가 뭐가 돼? 여름이 되겠지. 이해됐니? 그래서 13,000년 후의 모습은요. 우리나라 북반구 기준으로 여름이 여기가 돼. 지구의 위치가 여기에 왔을 때 여름이 된다고. 이해되시나요? 무슨 점 여름이야? 근일점 여름이야. 그래서 13,000년 후면 근일점 여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일단 여름이 팩트야. 온도가 높은 계절이야. 근데 근일점이야. 태양에서 가까워. 그러면 매우 덥겠지. 네. 뜨거운 여름. 뜨여. 그리고 여기 가면 이제 겨울이 된단 말이야. 13,000년 후에 여기 가면 겨울이 되겠지. 원일점 겨울이 된단 말이지. 원일점 겨울. 겨울이라는 팩트, 추워. 그런데 원일점까지 겹쳤어. 매우 추운 겨울이 되겠지. 추운 겨울. 그러면 이 두 가지 사실을 정리하면 그 해 연교차는 어떻게 된다? 여름은 그러니까 뜨거운 여름, 온도 매우 높아지게 된다는 얘기고, 겨울은 매우 온도가 낮아지는 추운 겨울이 된다는 얘기지. 1년 동안의 온도 차이는 연교차는 어떻게 된다? 커진다, 증가한다. 연교차 커짐. 이게 세차 운동에 의한 효과란 뜻이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성재는 이해됐냐? 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런 것도 물어볼 수 있다. 뭘 물어볼 수 있느냐? 근일점과 원일점에 지구가 위치해 있을 때 지구 자체가 태양으로부터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총량은 어때요? 근일점일 때, 원일점일 때 총량은 같아, 달라? 질문? 네. 최종적인 질문은 그거야. 지구가 받는, 지구 전체가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 태양 빛 에너지량은 근일점에 위치했을 때와 원일점에 위치했을 때 그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의 양은 같다? 다르다? 내 정지은 거야? 당연히 어때야 돼? 달라야 돼. 아니 생각을 해봐. 내 코앞에 전구가 있을 때와 저 멀리 전구가 있을 때, 전구 자체가 태양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코앞에 전구가 있을 때 내 앞면에 전구에서 이제 때리는
빛의 양이 그때가 많아? 아니면 저 멀리 전구가 있을 때 내 앞면 얼굴을 때리는 빛의 양이 많아? 같아? 당연히 다르지. 코앞에 있을 때 더 많은 양을 받는단 말이야. 거리상으로 근일점에 있다, 원일점에 있다, 지구가 그거에 따라서 태양으로부터 지구가 공급받는 복사 에너지의 총량은 태양빛의 총량은 당연히 달라요. 언제 더 많겠니? 근일점에 있을 때 에너지가 더 많아. 가까우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건 상식에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이게 세차 운동이다. 암기하는 거 아니라 그래서 그림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냥 그림을 제시하고 이거하고 이제 반대로 나올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외적 요인에 뭔 요인이 있다고? 세차 운동 다음에 경사각 변화. 지구의 경사각 변화. 여기서 경사각은 자전축의 경사각을 얘기를 합니다. 현재 지구가 자전축이 이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알겠죠? 요 선은 무슨 선을 그린 거냐면 태양 주변을 도는 공전 궤도면을 그린 거예요. 여기 공전 궤도면. 태양의 주변을 돌고 있는 공전 궤도면을 그렸을 때 현재 지구의 자전축은 공전 궤도면의 수직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상식으로 그건 알고 있어? 지구의 자전축이 어떻게 돼 있어? 기울어져 있지? 그래서 지구본 보면 다 자전축이 이렇게 일부러 기울게 만들었잖아. 이거 뭐 보기 편하게 이렇게 만든 것 같아? 실제 지금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삐딱하게 만들었단 말이야. 몇 도 기울어져 있는 줄 아니? 17도. 모르는구나. 왜 그러지? 왜 그러지가 몰라서 왜 그러지가 아니라 나는 왜 초등학교 때 알았지?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만 얘기했다는 건가? 엘리트만 있나 봐요. 아니야. 야, 씨. 촌학교가 무슨 엘리트반이 어딨어, 이씨. 완전 깡촌이었는데. 국민학교 아니에요? 그치, 국민학교. 맞습니다. 근데 국민학교, 야, 천만 국민학교야? 그 시절에 다 국민학교였지? 23.5도 기울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얘 기준으로 23.5도가 기울어져 있다. 현재. 알겠니? 근데 이 단어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 세진아. 공전 궤도면 기준으로는 몇 도 기울어져 있냐? 요거 물어보는 거야. 요거는 몇 도야? 66.5도. 알겠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때 실수하지 않고 잘 알아 먹으세요. 현재 지구 자전축은 공전 궤도면 기준으로 66.5도 기울어져 있다. 맞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또는 공전면의 수직한 선을 기준으로 23.5도 기울어져 있다. 통상 23.5도 기울어져 있다. 이 단어 많이 씁니다. 알겠니? 이게 지구의 자전축 경사각이야. 현재가 23.5도가 기울어져 있습니다. 어디 기준이야? 지금 이 말은 여기 이 선 기준으로 잡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 자전축이 23.5도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래. 과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이 자전축이 살짝 뭐하고 있다는 얘기야. 바뀌고 있다는 뜻이야. 최소 몇 도에서? 21.5도에서 최대 24.5도까지 자전축의 경사각이 변화가 되고 있대. 근데 그 변화되는 주기가 아까 썼지? 몇 년 주기로 이게 바뀐대. 약 4만 년 기준, 4만 1000년. 아시겠어요? 이 주기 변화가 약 4만 1000년 기준으로 변한대. 이해됐니? 중준아, 기도하는 중이야? 뭐 이렇게 너무 간절하게 기도할 그런 일이 있어? 그럼 현재가 23.5도인데 물어보는 건 이런 얘기를 물어봐요. 현재의 지구 자전축의 경사각이 이 각도보다 작아질 때와 현재 각도보다 커질 때 지구에는 어떤 기후변화를 유발시키는가 물어보겠지 당연히.
아시겠어요? 지구 자전축이 현재보다 작아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뭐지 병이 죽은 거지. 현재보다 자전축이 작아졌다고 쳐요. 이런 거 물어봐. 작아졌을 때 연교차는 커진다, 작아진다 이런 거 물어본다고. 맞아. 자전축의 경사각이 23.5도보다 커졌어. 그 당시에 연교차는 커진다, 작아진다 이런 거 물어본다고요. 암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봐. 만약에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지 않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지구의 자전축이 현재 아까 요 그림 그냥 이용을 해서 지구의 자전축이요. 기울어져 있지 않고 그냥 이 상태로 자전을 하고 있다고 치자. 마치 선 상태로 이렇게 자전을 하고 있다고 쳐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해 본 적 없어? 지구의 평균 기온보다 높아. 자,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까? 그러면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지 않아. 지구가 이 위치에 있어. 우리나라의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뭐야? 여름. 왜? 여름인지 겨울인지 일단 극단으로 여름과 겨울을 판단을 하라 그랬지? 어떻게 판단한다 그랬니? 금방 까먹었어? 응? 햇빛이 정면으로 때리는 지역이 북반구인지 남반구인지를 봐서 햇빛이 정면으로 때리는 곳이 북반구면 북반구는 여름이란 뜻이고 햇빛을 정면으로 받는 곳이 남반구에 위치했으면 남반구가 여름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서 있어. 햇빛이 뿅 와. 정면으로 받는 곳이 어디야? 둘 다. 북반구도 남반구도 아니지. 정 가운데 때리겠지. 여기 있어. 정면으로 받는 곳이 어디야? 똑같지. 그 얘기는 뭐니? 겨울이다. 그 얘기는 계절이 없다는 뜻이야.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지 않으면 계절이 나타나지 않는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나? 우리나라는 그러면 북반구 북이 한 38도 정도, 진짜 여기가 적도라면 우리나라가 이 위치에 있단 말이야. 그럼 우리나라는 1년 내내 여름도 아니고 겨울도 아닌 선선한 계절을 유지하게 돼. 1년 내내.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각 나라마다, 각 지역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서 중학교 때도 물어봤어요. 계절이 존재하는 원인은 뭐 때문이다? 일단은 태양 주변에 지구가 뭐하고 있기 때문이야. 공전하고 있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야. 지구의 자전축이 뭐 되어 있기 때문에?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지 않으면 계절이 나타나지 않는다. 민찬이 이해됐니? 그러면 이 얘기가 뭘까? 현재의 자전축의 기울기보다 커져. 자전축의 경사각이 있기 때문에 계절 나타난다 그랬어. 근데 그 각도가 커져. 계절 변화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심해진다는 얘기지. 각도가 줄어들어. 계절 변화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좀 약해지게 된다는 얘기지. 뭔 얘기인 줄 알겠어요? 경사각이 커지면 여름은 더 뜨거운 여름이 되고 그해 겨울은 더 추운 겨울이 된다는 얘기야. 원인 뭔 얘기를 하는지 아시겠죠? 이 경사각이 있기 때문에 뭐가 나타난다? 지구에는 계절이 존재하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경사각이 커지게 되면 계절의 변화가 커지고 경사각이 작아지면 계절의 변화가 약해지게 된다 라고 해석하면 돼요. 알겠어요? 따라서 계절 변화가 커진다는 얘기는 연교차가 뭐 된다? 증가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이해되셨죠? 계절 변화가 약화가 됐다는 얘기는 연교차가 뭐 됐다? 감소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물론 다른 원인은 제거하고 이것만 생각했을 때, 경사각 변화만 고려했을 때. 여기까지 됐니? 인천 이해됐니? 네. 하늘 이해됐어요? 내용에는 뭐라고 정리되어 있는지 보자. 105페이지에 나와 있죠. 자전축의 기울기가 커질 때, 위에 처음에 커질 때라 그랬어. 북반구 남반구 모두 중위도와 고위도의 태양의 남중고도가 현재보다 여름에는 높아지고 겨울에는 낮아진다. 남중고도가 여름에는 높아진다. 뭔 뜻이야? 여름은 더 더워진다는 뜻이에요. 겨울에는 태양의 남중고도가 낮아진다. 태양이 더 낮게 뜬다는 뜻이에요. 더 낮게 뜨면 추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연교차가, 기온의 연교차가 지금보다는 뭐 된다? 커지게 된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됐나? 자, 그리고 외적 요인은 이제 지구 공전궤도 이심률 변화 정리하고. 승균아, 네. 밥 먹고 땄다 하니 졸음이 솔솔 와요? 잠 못 잤어. 자, 일단 이심률이라고 하는 이 정의는요, 뜻 자체는 이거야. 타원의 찌그러진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다. 알겠죠? 이심률은 0에서부터 2라고 썼을 때 이 사이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네. 는이라는 숫자를 쓰면 이게 어떻게 되냐? 이심률이 만약에 빵이잖아? 타원이 아니라 원이야. 그래서 만약에 타원 그 자체를 쓸 때 뭐 는은 빼자. 타원이라는 거는 일단 0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 아시겠죠? 이심률이 0일 때가 원이란 뜻이에요. 완벽한 원일 때가 이심률 빵. 개념은 그렇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심률 변화가 약 주기가, 다시 한번, 주기가 약 몇 년? 약 10만 년 주기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심률 변화가 10만 년 동안 일어나는데, 이런 얘기예요. 태양이 있어. 지구의 공전 궤도가 예를 들어서 현재 이렇다. 현재가 이렇다고 쳐. 알겠지? 이게 현재라고 가정이야, 가정. 니들이 한번 그려본다. 뭘 그려보냐면 여기다가 현재보다 이심률이 작아진 궤도를 겹쳐서 그려보세요. 현재 이심률이 좀 큽니다. 그러니까 이심률이 작아진 궤도를 그린다는 얘기는 거의 원궤도 그리라는 뜻이에요. 그려봐봐. 잘 그리는지 한번 보자. 자, 이게 이심률이 큰 궤도라 그랬지. 일단은 현재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이심률 큰, 이거에 비해서 이심률 작은 걸 한번 그려보라고 했어요. 이심률 작아서 극단적으로 원궤도가 된다고 칩시다. 알겠죠? 원궤도가 된다고 쳐요. 자, 그러면 이심률 작은 궤도, 원궤도 여기 안에다가 거의 원궤도를 이렇게 그리면 되겠니, 안 되겠니? 왜 안 돼? 뭐가 틀려? 그거 그게 너무 가까워요. 나머지 둘레 길이가 축? 둘레 길이는 같아야 돼?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같아야 되는 거야? 그 뭐지? 초점. 초점. 어. 그 태양이랑 원래 초점이 있었잖아요. 태양이 초점이었잖아요. 두 개 중에. 그래서 그 이 초점 둘레 너무 많이 변했어요. 뭐라 해야 되지? 좀 그걸 딱 보자마자 어색한가? 네. 어색해요? 맞아. 이거 틀린 거야. 틀린 거야. 이심률 큰 궤도에서 이심률 작은 궤도를 그리면 아까 뭐라고?
둘레의 길이가 같아야 된다. 그것까진 모르겠고 두 초점에서 그 궤적을 잇는 그 길이는 뭐여야 돼? 같아야 되겠지? 이렇게 그래. 뭔 말이냐면 봐. 20률 큰 궤도에서 여기가 무슨 점이었어? 원일점. 그리고 여기가 무슨 점이었어? 근일점이었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면 20률이 작게 그리면 어쨌든 원일점은 줄어들어야 되겠지. 원일점은 여기가 원일점이었던 게 이쪽으로 원일점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원일점은 줄어든다. 그지? 그러면서 근일점도 줄어들면 돼, 안 돼? 안 돼. 근일점은 어떻게 돼야 돼? 멀어져야 돼. 근일점은 반대로 멀어지게끔 그려야 된다. 이해됐나요?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 그래서 이게 20률의 변화인데, 그러면 이거에 따른 연교차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지 예상이 되겠니 안 되겠니? 봐. 현재 지구가 이렇게 경사각이 기울어져 있고 돌고 있었는데 다른 건 고려하지 않고 20년만 변화했다고 고려해봐. 현재 우리나라 기준으로 무슨 계절이라고? 여름이지. 선선한 여름이야 뜨거운 여름이야? 원일점이니까 선선한 여름이지. 그리고 따뜻한 겨울이 되겠지. 그래서 현재 연교차는 뭐예요? 작지? 근데 20률이 이렇게 작아졌다고 쳐요. 그러면 그대로 여기가 여름이 되는데 원일점의 거리가 가까워졌어요. 무슨 여름으로 바뀌어? 뜨거운 여름으로 바뀌고 겨울이 뒤로 멀어진 겨울이 되겠지? 그러면 현재보다는 추운 겨울이 되겠네. 연교차가 어떻게 된다? 커지게 된다. 단 북반구 기준이야. 남반구는 반대가 되겠지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20률 변화를 그림을 그릴 줄 알고 그 궤적 자체가 어떻게 변하는지 추론할 수가 있고요. 뜨거운 여름인지 선선한 여름인지 그것만 판단해 줄 줄 안다면 연교차가 커지는지 작아지는지를 암기하지 않고 그림 보고 제시된 자료를 가지고 추론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알겠니? 인찬 이해됐나? 네.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외적 요인의 마지막 나온 게 뭐라고? 태양 활동의 변화. 태양 활동 간단하게 태양 표면에 나타나는 흑점 수로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흑점 수, 검은 점, 그지? 흑점은 주변보다 온도가 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야? 흑점 자체는 주변보다 온도가 낮아서 나타나는 현상이 흑점이에요. 알겠죠? 상식이잖아. 네. 그치? 그럼 평상시에 흑점을 관찰했을 때 흑점 수가 작년에 비해서 점점 많아지더래. 흑점 수가 많아졌다면 태양 활동이 뭐해졌다는 얘기야? 태양 활동이 뭐 됐다? 줄어들었다라고 착각할 수 있어. 아니야. 흑점 수가 많아졌을 때가 태양 활동 증가야. 활발. 알겠지? 흑점이 오히려 많을수록 태양 활동이 활발한 겁니다. 네. 아, 많을 수. 네. 이거를 극대기라고 얘기를 해. 흑점의 태양의 극대기. 흑점수 극대기. 흑점수가 주변보다 온도가 낮아졌는데 왜 많을 때가 활발하냐? 그 주변이 흑점이 만들어지는 원인은 뭐 여러 가지 그 과학자들이 생각했을 때 자기장, 태양 자체의 활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강력한 자기장이 있어. 그 자기장에 의해서
태양을 이루고 있는 플라즈마가 분출돼야 되는데 그 억제가 돼서 온도가 높아지지 못하고 낮게 유지가 되는 현상이 흑점이거든. 근데 그런 흑점이 많아졌다는 얘기는 태양 활동에 의한 자기장이 굉장히 강력해졌다는 뜻이야. 아시겠어요? 자기장이 강력해지다 보니까 플라즈마 분출이 억압받는 곳이 여러 군데가 나타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흑점수가 많아질수록 태양 활동은 활발한 거예요. 오히려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흑점수가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지구에 영향을 주겠죠. 지구의 평균 온도 어떻게 되겠니? 당연히 높아지겠지. 그죠? 물론 기후 변화 말고도 지구에는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칩니다. 흑점수가 많아지면 태양 활동이 활발해지게 될 거고 태양에서 뿜어지는 에너지라든가 물질 자체가 평상시에 비해서 어떻게 돼? 평상시에 비해 많이 방출이 되겠지. 그럼 많은 양의 물질이 지구에 도달을 하게 된단 말이야. 알겠어요? 근데 전기팀 입자가 도달하네. 그래서 뭐 기후변화하고는 관련 없지만 그래도 나열해 봅시다. 흑점수가 많아질 때 지구에서는 위성통신 두절 현상, 델린저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위전 통신이 두절되는 현상이 증가하고요. 오로라, 극지방에서 볼 수 있는 오로라 현상 어떻게 될까? 증가하게 됩니다. 오로라 증가.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어. 이런 것들이 지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물론 기온 상승은 덤으로. 알겠니? 대충 태양 활동은 11년 주기로 발생을 한대. 야, 이건 근데 랜덤이야. 반드시 꼭 11년으로 계속되는 건 아니고 대충 11년 간격으로 흑점수가 많아지고 또 많아지고 또 많아지고 이렇게 된다는 뜻이야. 알겠어요? 그리고 태양 활동이 활발해지게 된다는 뜻은 태양의 특정 지역에서 엄청난 폭발이 빵빵 일어난단 말이야. 그거를 플레어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들어본 적 있어? 플레어? 태양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특정 지점에서 우주 공간으로 어마어마한 양의 폭발이 빵 일어나. 그걸 플레어 현상이라고 하는데 흑점수가 많아졌을 때 평상시에 비해서 플레어 현상이 더 어떻게 돼? 빈번하게 생기게 되겠죠? 그 플레어 터질 때마다 지구로 날아오는 물질들이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오로라가 증가하게 되고 위성 통신이 두절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정전 현상이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알겠지? 자, 그래서 외적 요인에 대한 내용들은 좀 이해가 되셨나요? 세진 이해됐어? 네. 잠깐 쉬었다가 이제 내적 요인으로 들어갈 겁니다. 잠깐 쉬자.